네, 반갑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해서 그나마 좀 잘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죠.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확대해 주면서 좋은 분위기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확장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외국인 수급을 보신다면은 코스닥 쪽에 무려 3,400억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자금의 유입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또 금융투자가 이렇게까지 좀 공격적인 매수 좀 해준 이유는 또 냄새를 맡았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지만 시장은 일단 상승한 부분들이 전일 하락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는다.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일 것인가 아니면 위기의 해소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먼저 보시면은요, 닷지형 캔들입니다. 근데 음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아래로 이제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죠. 이 닷지형 캔들은 일단 이렇습니다. 뭐, 주가의 변동성이 별로 없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매수와 매도가 같이, 네, 동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힘의 균형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요.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시장의 상황을 두고 보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닷지형 캔들이죠. 자, 지금은 일단 상승해서 마무리가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항대 밑에 놓여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해외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어떤 공격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군사적 개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큰 충돌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즉 러시아군이 철수를 할 때까지 이 긴장감은 계속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상황도 사실은 원래 나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쁘면 안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합주가지수의 상황이 2750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지 단기적 골든크로스를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추가 상승을 통해서 뭐 2900이라든지 3000포인트까지 상승했을 경우에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우크라이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러시아군의 철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방국가의 제재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이 제재라는 부분들이 또 힘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멈춰라.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나면 나 우리 철수했으니까 제재 풀어라. 뭐 없던 일로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만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뭐 서방 국가나 러시아 쪽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 얻어가는 모습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오래 질질 끌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러시아군이 일단 들어갔으면은 뭐 이게 속전속결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질질 끌지 않고 빨리 끝내버리게 된다면 상황도 빨리 좋아질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시장 상승분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느낌일 겁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어요. 어제 3% 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 오늘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모습이 좀 됐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는 이제 배터리 소재, 즉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이 굉장히 좀 강했고 또 바이오 쪽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다는 걸 참고하시면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그동안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금융투자가 2700억 순매수.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이 정도의 매수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면 아마 뭔가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금융투자는 지금 거래소 그 다음에 코스닥 둘 다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자, 오늘 가장 돋보이는 거는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입니다. 3,400억이에요. 이 코스닥 쪽에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사기 시작했거든요. 아마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많이 몰려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분위기를 또 그쪽으로 잡아가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기를 틈타서 이런 코스닥 종목군들의 지수 상승과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을 노리고 또 이쪽으로 개인 투자자를 몰고 간 이후에 다시 대형주 넘어오는 약간은 복잡한 그런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저점권을 형성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종목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다면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 저점 매수로 들어갔을 것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 저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도 이제 공매도의 어떤 그 환매 쪽으로도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본다라면은 또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겠죠.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공매도 환매를 위해서 매수를 많이 들어왔다면 이것도 공매도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단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뭐 대체적으로 이제 파란색 불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은행주 그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즉 시총 1, 2, 3등은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즉 기존 주도주.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이끌었고요. 또 한 가지 뭐 LG화학은 좀 못 올라갔지만 삼성 SDI가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가지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듯한 모습이죠.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인데 얘는 지금 10%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뭐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나 올라왔다.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40만원대도 막히겠다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비움 자체도 추세가 하단 추세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이렇게밖에 지금은 해석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LNF 뭐 티도 안 나는 모습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의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하락 추세와 연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티도 안 나는 반등이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메이드나 카카오 게임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났는데 어쩌라고 뭐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구만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 이것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다. 마침 걔네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가기에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좀 해봤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이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를 돌리는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매 동향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역시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됐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매수가 있고요. 해지용으로 선물 인버스를 곧버스로 매수를 해서 데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매수 물량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보실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매도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매도가 좀 나왔네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SK 하이닉스를 팔아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은 다 뒤집어져 있었죠. 네,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했었는데 오늘 조금 반대적인 입장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하이닉스보다는 효과가 더 좋잖아요. 주가 반등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어떤 반등을 생각하면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역시 보험주나 금융주 위주로 매도가 쭉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볼게요.
카카오,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 있었고요. LNF, 네이버, 지금 보시면 아시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약간 시총 상위권에 있으면서 기존의 주도주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매수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일단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힘은 일단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얘네들이 시총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지수를 좀 방어해보자, 지수를 좀 끌어올려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나타났어요. 삼성전자를 12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팔아먹은 그런 물량의 뭐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주 역시 매도가 좀 있었고, LG그룹 쪽도 많이 팔았네요. LG생활건강, LG화학, LG전자 이렇게 매도가 좀 있었고요. NC소프트도 현재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뭐 시장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흠잡을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뭐 이쪽 종목으로 갈까 저쪽 업종으로 갈까 이런 정도의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어느 정도 매수라든지 그다음에 저점에 대한 지지 기반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아직 시장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도 무궁무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거, 수급이 들어오는 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급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을 거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수급의 주체들이 연속적인 매수를 통한 어떤 그런 지지 패턴들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시장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냥 저점권, 바닥권 이런 이야기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저점권과 바닥권에 있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상승 포인트는 언제부터 꺾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 되게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에 그래도 약간 희망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열심히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군사적 그런 분쟁만 없다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한 주간 고생하신 거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다 힐링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아니죠, 내일 종목진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푹 쉬시고 즐거운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